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 특집 핫스팟 박정호 대신 제가 성탄이니까 목사가 해야죠. 네.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점집 다니시는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성탄 특집으로 말을 했습니다. 점집 노영희 변호사님 점집 몇 번 다니세요? 1년에? 저는 1년에 2번 갑니다. 언제 예. 가십니까? 신년 초에 한번 가고 네. 일이 잘 안 풀릴 때. 예. 일이 잘 안 될 때.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전주의 점집으로 한번 가고 싶다고. 예, 이번에 그 노상원 씨가 다녔다는 그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신혼을 밝히신 뭐, 분이죠. 누군지 네, 이선진 씨인가 그분한테 네. 가고 싶은데 제 역사를 말씀드리면 전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 제일교회, 동안교회 이런 데를 막 다녔어요. 그 한 대학교 다닐 때까지. 네. 그리고 교회 대표로 나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어. 이런 대회도 나갔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나의 종교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된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종교 활동을 딱 끊고 결혼할 때까지 아무데도 안 다니고 이렇게 청정구역으로 살다가 그래서 성당을 다녔죠. 제가 결혼하려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다 이렇게 좀. 예, 그래서 제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불교를 또 존경하면서 예, 불교 이 교리에도 또 한번 빠졌었죠. 야. 철학과. 예. 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당 압구정 성당에서 결혼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나갔죠. 야.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이제 이 무교와 주술에 빠져가지고 1년에 2번씩 다니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난 나중에 심리학 공부했고 법학 공부했고 또 부동산 공부했고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하자. 오 명리학. 맞아.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내가 나중에 카운셀링을 해주자.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나의 반짝이는 이 직관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자. 이 생각으로 명리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맞아요.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인 이 능력을 발휘하자 해가지고 그런 거를 1년에 2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예. 성탄절로 물어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이 땅의 평화, 그러니까 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렇죠. 뜻에 따라서 저도 원래 같으면 오늘 이제 성탄 예배를 교회에서 다 드리기 그래야 때문에 되겠네.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기는 하나 제가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우리 최진봉 교수님, 그 최진봉 목사님과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예. 또 교회에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그렇죠. 밤 늦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가려고. 12월 30일. 네, 그래서 밤에. 오늘은 또 그래서 또 나라가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더 중요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예배는 11시인데. 11시. 근데 끝나고 또 다른 방송이 있어요. 저는 끝나고 바로 갑니다, 교회로. 아, 바로 가세요? 돈 근데 진짜 가져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11시라고. 나랑 자리 바꾸자고요. 내가 진행할게요. 이거 11시라고요? 밤? 교회는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저는 네. 교회가 있지 그럼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신도들은. 두 분은 이제 끝나고 예. 바로 또 다른 방송 있어 그렇죠. 가시지만 예. 저는 교회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성탄절이니까 음. 국민에게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에게.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파면이 답이다. 밤에 체포가 답이다. 예, 구속이 답이죠. 예, 구속이 그게 저는 가장 큰 성탄 선물이 국민들께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염려와 우려를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맞아요. 예. 예.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요, 정말 빨리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한덕수가 탄핵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리고 근데- 윤석열 씨도 빨리 수사에 임하시고 빨리 탄핵이 정리가 되고 특히 국민의힘의 몇몇 분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렇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윤석열 씨, 윤석열 현재 뭐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내란 수계인데 네.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술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뭐 현실 세계와 알코올 세계가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의 직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 그것도 자기 친정에서 보내온 소환도 거부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하는 것도 거부한다. 그래서 발송 송달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제가 오해하고 싶지는 않고 술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권력에 취하듯이.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일 웃겼던 게 그거잖아요.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대학생들은 나를 좋아해. 하트 7개를 써서 보내. 이러면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빨리 내려와라. 너는 그 따뜻한 방에 있을 때 나는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이 앞에서 일했다. 야. 맞아요.
센스 있어. 센스. 근데 본인은 잘못 생각한 거지. 얘네들이 날 사랑한다. 아. 난 20대 30대로부터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받고 아. 있다. 사랑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시 센스쟁이들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 보면은 강해 보이지만 쫄보고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사랑의 있는 거야. 결핍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윤기준 교수님께서 과거에 아들이지만 성인이지만 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무 호수로 때렸다라는 얘기가 실제 있습니다. 본인이 그랬죠. 고무 호수로. 그래서 좀 애정 결핍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에 이제 서류 송달할 때는 헌법재판소 하트 이렇게 그려서 보내면은 받지 않을까. 그게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잖아요. 그분이 어제 인터뷰한 거가 나왔어요. 네. 그 윤기종 아버지 그 돌아가신 네, 아버님. 2024년 8월 15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날 내 생일이잖아. 8월 15일 날. 광복절이. 광복절이. 근데 돌아가시기 좀 전에 그 이종찬 씨에게 말했대요. 회장에게 우리 아들이 집착이 심하다. 오.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해줘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에 꽂히면 집착이 심하니 누구 말도 안 듣는다. 네가 좀 아들 사람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도 말을 안 들을 게 뻔해서 그 친구에게는 내가 알았다고 했으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근데 말년을 이 사람이 철창에 갇혀서 이렇게 끝낼 줄은 몰랐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구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고 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아버지도 알고 있었구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잘 알겠지.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버님 생각- 마음은 또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 이 아버지가 이 생각한 이 아들의 모습은 애정 결핍이었고 아나무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은 그 어머니도 조금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아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정확히 알고 파고 들어갔던 김건희가 바로 거기에서 요물처럼 이 아들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았겠구나. 제가 심리학 전공자로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 노 변호사님은 이제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그런 좀 학문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도 뭔가 이렇게 컴플렉스라든지 굉장히 본인의 내면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내면이 좀 문드러진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고속 출세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수사했다가 언론의 조명 처음 받았잖아요. 저 그때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소위 말 동네 아저씨인데 동네 아저씨 처음 봤는데 갑자기 4년 동안 뭐 어디 지방 전전하면서 잘 버텼죠. 그때도 이제 구술을 했기 때문에 4년을 꾹 참고 버텼더니 갑자기 특검 수사팀장 하면서 뭐 갑자기 막 뭐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러면서 언론에서 엄청 그걸 또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박근혜 탄핵 때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걸 또 국민들이 인정해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출세시키고 맞아요. 또 그다음 검찰총장 시키고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돼버리니까 이 뭔가 그 컴플렉스와 무너진 내면이 뭔가 교정되거나 단단해질 사이가 없이 그냥 그 권력과 돈과 뭐 모든 욕망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더 큰 왜곡으로 갔던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서 노영희 변호사는 심리학을 또 전공을 했어요. 본인이 공부한다고 물론 학위를 받지 못했지만 석사는 받았고 박사 그래. 수료. 알겠습니다. 박사 수료. 어머. 수료. 내가 심리학을 15년을 공부했어요. 수료. 게다가 강사를 10년 했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경력이 진실된 거죠. 그 진실된 우리는 김건희 사태 이후로 학력이나 경력은 꼼꼼히 체크하거든요. 정확하게. 만약에 졸업 그거 저 예민합니다. 수료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경력은. 노영이는 수료다. 어디 가서 졸업이라고 진짜 얘기하면 안 돼. 나의- 하늘과 땅 차이 있습니다. 진짜 나의 이 화려한 이 이력과 학력을 내가 진짜 다 보여주고 저희 싶다. 오마이 검증단 있습니다. 오마이 검증단. 아 그래요? 네, 검증 다 해야 돼요. 근데 뭐 좀 숨긴 거 있나?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여러 평론가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저다. 오, 그것도 뭐 그렇게 얘기를 검증된 거 맞나요? 본인이 본인 자대. 이게 10년 전에 딱 한 번 말했는데 이걸 10년 내내 울고먹고 있어. 근데 홍사운도 똑같아.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예쁘다고도 하지 않았나요? 교수님 저를 쳐다보세요. 따뜻하네요. 교수님 날 저는 쳐다. 어떤가요? 제 얼굴은. 교수님 날 쳐다보세요. 왜 진지하게 웃으세요?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아, 우리 날 앵커님. 쳐다보세요. 예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봤지? 그래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하면 아니, 이 거짓말은 사람은- 안 되죠. 회개해야 돼. 회개. 이 사람 거짓말을 안 해. 봐봐, 난 다 예쁘다. 드러나세요. 난 예쁘다. 당신은 괜찮다. 괜찮습니까, 교수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찌합니까 지금 이 아,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한덕수 탄핵하라 그랬는데.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 근데 문제는 한덕수 탄핵을 원래 어제 이제 발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연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끝까지 그래도 한덕수를 좀 믿어보자 이렇게 이제 명분은 그런데 그게 아마도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도 빨리 해라 이제 이런 당근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덕수 측에서는 일단 거부권은 2개 다 행사할 것이다. 네. 이건 확고부당한 것 같고요.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까리까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안 하면 3개 다 안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그거 통과시키냐 아니냐 그렇죠. 거부권 행사. 또 하나는 이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냐 안 하냐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 쪽에서는 내지는 국민의힘 권성동 쪽에서는 예. 지금 거부권 행사도 매우 중요한데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이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6명 중에 1명은 자기네 편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6명이 다 한다 하더라도 5명만 인용되니까 무조건 이거는 기각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3명을 임명을 해주게 되면은 8명, 9명 막 다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니까 얘네들 주장은 결국에는 3명도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2개의 특검도 인정하면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한덕수를 압박을 하는 거고 듣기로는 뭐 캐비넷을 가지고 압박한다. 뒤에 검찰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 3개를 전부 다 자기가 그냥 덮어쓰고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술적 의미가 들어가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면은 한덕수 씨의 부인이 그렇게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김건희 씨하고 같이 그렇게 이게 잘 맞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된 거가 바로 우리 주술의 힘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는 기뻐했다는 유언비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어쨌든 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2개는 거부권 행사하기로 좀 기조를 완벽히 잡았고 대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 상태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래 좋다. 특검 거부해봤자 우린 다시 제의 올리면 이거는 전부 다 200석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신에 헌재 재판관만 빨리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너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시일을 조금 촉박하게 해가지고라도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지노선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신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지금 내란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 잠시 중단되는 줄 알았으나 종결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 불법계엄 내란 발발한 지 오늘로 20하루째, 21일째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안 통과된 지 10하루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간덕수다 내지는 악덕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귀책 사유가 너무 크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 씁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게 소신이래요. 그러면 그 소신 가지고 왜 대통령의 내란은 못 막았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소신이 있는 사람이 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못 밝힙니까?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목 3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거든요. 근데 책무는 또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한은 쓰고 내 책임은 안 하겠다. 이것도 안 맞고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입니까? 내란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없죠. 한덕수 같은 경우, 이 간덕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란 특검이 되면 수사 대상자입니다. 근데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거부해요? 그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똑같은 똑같아요. 맥락이고요.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건 상설 특검. 네. 이거 요청하도록 지체 없이 하게 되어 해야 있는데 돼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직무유기하는 권한대행을 어떻게 그 자리에 더 놔둘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덕수는 탄핵시켜야 된다는 게 맞고 사실 어제 안 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맞는데 분노만 한다 그래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노하시되 국회에서는 저는 중심을 잡고 전 26일에 반드시 한덕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 형성은 중요하잖아요. 탄핵이라는 게 최후 수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시간 그걸 가지고 전 26일에 한덕수 탄핵을 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네,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상목이 들어와도 전 똑같이 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거부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네. 전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더 내란 공범임을 확신을 우리가 갖게 보여주는 되는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거고 이게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번에 출석입니다. 출석 3분의 2가 무기명으로 또 표결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탄핵 의결보다 훨씬 쉬운 요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탄핵까지 의결했는데 또 특검은 막는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해산을 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여론의 압박을 기반으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공수처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게 해야 해야죠. 돼요. 그래서 저는 네. 공수처가 그 동안에는 야 그래도 하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있지? 전 오늘에 이르러서는 야 공수처도 한패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안 하면 한패예요. 그래서 공수처도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안 하고 그 자들 나중에 다 탈탈 털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목에서 국회가 오직 민심만 믿고 민심과 함께 저는 특검 제2결까지도 전광석화처럼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 다 저- 박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자꾸 저 내란 공범들 한덕수 같은 세력하고 타협과 협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면 왜냐하면 안 돼요. 내란 세력과 손잡으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거 막자고 저도 계엄군 막자고 국회 갔고요. 국민들이 응원봉 들고 지금 다 나왔고 남태령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타협을 한다고요? 누구 맘대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회는 국민만 믿고 부여된 권한을 내란을 진압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된다.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한마디 뭐죠? 하세요. 한덕수 대행에게 한 말씀 좀 본인도 해주시죠. 얘기하세요. 책임을 뭘- 지고. 빨리 탄핵을 해야지. 뭘 얘기를 탄핵. 얘기하고 바로. 말아. 바로 네, 바로 탄핵. 바로 구체적으로. 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탄핵을 하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 탄핵해. 주어를 말해봐요. 뭘 주어를 해. 아, 교수님께서 국회가 탄핵을 요즘에 하는 더 거지. 민심으로 가시는 게 응원봉이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니 응원봉 행렬이 있기 때문에 응원봉이라서. 거리에는 응원봉, 오마이에는 최진봉. 그럼 봉이 어디 있어? 아 이름 자체가 최진봉. 봉자 그러니까 봉을 돌립니다. 바래. 봉은 어디 있어? 봉. 봉 갖고 다녀야지. 빛이 나시잖아요, 자, 교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 멘트 좋았죠. 네, 좋았어. 아주 좋았어.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아 저희는 또 온라인 그 관계가 아니, 저도 관계가 살짝 우리 성탄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배신당한다고 이라저씨한테.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두 분이 변호인이니까 네. 이거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권한대행이니까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 탄핵을 하려면. 네. 민주당은 아니다. 국무총리니까 아이. 과반수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가반수죠. 무슨 예. 그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괜히 권성동이랑 그쪽에서 억지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헌법에서 3분의 2로 탄핵 의결수를 적어놓은 거는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만이에요.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탄핵 표결수를 정해놓은 것뿐이고 그래서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어쨌든 선출해 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1을 해놓은 것이고 예. 아무리 그 사람의 직무를 대행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덕수를 뽑아놓은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151석이죠. 그거는 적극적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냐, 소극적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의 문제와 달리 별개로 실제 그 사람을 탄핵시키는 요건은 명확해요. 근데 이거를 권성동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괜히 이제 일부러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난리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해야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가지고 상황을 지금 복잡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는 의견의 여지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법을 잘 저는 몰라요. 권성동은 그 변호사법에 나오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그 사명 그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사명을 우리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권성동은 변호사 자격도 뺏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예. 법치주의잖아요. 예. 윤석열이 헌법을 뭉개고 헌법에 도전해서 지금 파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권성동도 지금 파면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법치주의를 망각시키면은 이건 정말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네. 헌법 65조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공무원 맞죠? 네.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 의결한다. 1항의 탄핵소추는 3분의 1 그리고 국회 과반수가 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중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뭐 여쭤봅니다. 한덕수가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그럼 대통령이면 왜 대통령 권한대행 7자를 부릅니까? 대통령이라 부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명문 규정이 없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법 위에서 지금 법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탄핵이라는 건요. 직위에 대한 것이지 권한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한덕수에 대해서 권성동의 말대로 하자면은 권한대행일 때는 의결 정족수가 늘어났다가 아닐 때는 줄어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런 조항을 넣어놨어야죠. 없어요 그런 조항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근데 왜 본인이 우기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공직자 지금 한덕수는 국무총리직에 임명된 자거든요. 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 한덕수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덕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랑 한덕수랑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왜 갔습니까? 윤석열이가 총리로 지명을 했고 임명장 주고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직에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날아갔으니까 국무총리직에 있는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권한으로 하는 거라고요. 임시로. 근데 왜 탄핵까지도 직에 대해서 하는 탄핵을 왜 권한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드러났다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법을 가지고 하는데 법률가가 법을 가지고 장난질 친다? 진짜 권성동 씨는 반성하세요. 물론 반성하라도 안 하겠지만 기본이 안 된 자다. 제일 나쁜 저 게 그렇게 봅니다. 예. 권한대행을 두는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두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탄핵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으면 나라 국정이 안 돌아가니까 최소한 국정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돌아가게 만들어라는 의미로 권한대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거지 자기가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란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뒤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뻔뽀질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아삼육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원인이 다 내란죄의 동조자들 방조자들 최소한 혹은 공범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얼굴에 좀 침 뱉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부안내동하면서 따라가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본말전도된 행동들을 하냐는 거죠. 우리 김정진님이 내란 범죄자들로 다 모아서 지들이 좋아하는 벙커에 쳐넣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진봉 교수님 얼굴 자체가 응원봉입니다. 난다는 거죠. 김경봉님이 네. 이건 좀 잘못 읽었네. 뭘 잘못 읽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왜 여기다가 뻔뻔하게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러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요 내란을 내란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은 내란인데 그걸 내란 아니라고 우기니까 정말 아니 무슨 뭐 응원봉 있으면 가서 한 대 치고 싶을 진짜 정도로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언어적 합의를 깨는 거니까 비문명적이잖아요. 저는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때도 우겼고 또 공천 개입 때도 우겼고 또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그 뇌물 사건 때도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니 우기다가 창피만 당했고 맨날 우겨. 근데 이제 와서는 내란도 내란이 아니라고 절해버리니까 정말 혈압이 오르는데 뭐 다 좋아요. 뭐 정치적인 주장했다고 칠게요. 이 권한대행 문제만큼은 법률에 관한 문제고 헌법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니까요. 아니 같으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7글자를 왜 쓰냐고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럼 한덕수를 그냥 시원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한만 임시로 가지고 있을 뿐 직위에 대한 탄핵이다. 그럼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국무총리 공간 쓰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니까. 그럼 왜 한남동 공간 쓰지 대통령이면 윤석열이 내보내고. 그렇지. 뭔 그래야지. 소리 합니까 지금.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우기지 말고 우긴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빠르게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과반수로 의결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뉴클리어 펀치님이 오. 신인규님 살 좀 뺐나 보네요. 턱선이 희미하게 보인다. 아 그거는 렌즈 탓입니다. 예. 박지훈 턱선은 변호사는 그대로. 구별된대. 그 전에는 구별이 안 된다. 아 그랬군요. 제가 턱의 살은 아니 이 그대로 말이 더 있습니다. 충격이다. 이제 박지훈이랑 구별이 된대. 웬일이야. 아, 제가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약간 닮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 아 너무 진짜? 좋습니다. 아니 절대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닮았네 진짜. 이제 보니까 나 몰랐는데. 아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굉장히 제가 예, 좋아합니다. 진짜? 왜? 나를 좋아해야지. 아, 노 변호사님도 좋아하죠. 예, 저는 모두 다 되게 좋아합니다. 평화론자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이 진정성이 없네, 그렇지? 그냥 다 좋아해요. 아 진정성은 살짝 떨어진다는 비판 받고 네,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감수하겠습니다. 실제 살찐 사람은 최진봉이에요. 옛날에 이분이 참 날렵하게 아, 우리 생겼었는데. 뉴클리어 펀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줄리엔공 작살님 노영이는 언제 다 옳다. 자기 것만 읽어. 자기 이름만 딱 보여요. 자기. 여보세요, 자기라니. 계속하세요. 우리 오. 교수님 어, 목소리가 안 봐봐, 좋으신데 혜리 정구님. 분이고.
목소리가 읽어봐 주세요. 교수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게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옆에 노영이가 있어서 더 더 힘드신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보세요. 죽겠어요 아주. 아 진짜. 체리 정보님은 최진봉 교수님의 찐팬이죠. 팬이십니다. 찐팬. 영친이들 우리 분발합시다. 네, 에? 이게 영친들도 뭡니까? 좀 보내줘봐요. 아니 우리 보수의 좀 종말은 보내봐. 우리 보수의 종말은 어디 있습니까? 영친이 어디 갔어? 영친이. 캐리 다 교회 정고님은- 갔어요? 캐리 정고님은 선물도 보내요. 캐리 맞아, 정고님은 지금 최진봉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최진봉한테 저렇게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홀딱 빠져 있으세요. 홀딱 지금 최진봉 왜? 교수님의 왜? 매력에. 그러니까 매력에. 본인이 네. 지금 뒤통수 맞을 거라는 걸 모르는구나. 노영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영친이에게 마시고. 오라고. 영친이가 되라고. 아무도 안 오잖아 지금. 저희 보수의 종말도 영친이가 지금 돈 넣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좀 기다려봐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오마이 TV로 모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어제 비대위원장 선임했는데 또 검찰 출신 아, 친윤이에요. 네. 권영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권영 그 집단에서는 사실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경원이 나오는 게 낫겠어요? 난 그래도 그나마 차라리 권영세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 집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안철수를 뽑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대선 주자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어요. 그 당에서 그럼 인요한을 뽑겠어요? 없어요, 사람이 진짜. 보수 아니 전문가. 사람이 없는 거라기보다도 김종인 위원장밖에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지금 김종인 난리 났어요. 그렇죠. 김종인은 근데 오라를 지금 바로 갈 거예요. 명태균 폰 오늘도 때문에 가죠. 명태균 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권영세 하니까 이제 쌍권이거든요. 그쵸, 권성동, 쌍권총이죠. 권영세. 예. 쌍권인데 또 쌍검입니다. 권성동도 검사 출신, 맞아. 권영세도 검사 출신. 그래서 저는 야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들이 망친 거를 권성동, 권영세 검사 출신이 와서 또 수습하겠다는 것도 코미디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고요. 이 이거 권영세- 읽어주세요. 12 걸면 패드립 거 읽어주세요. 예, 빨리 읽어주세요. 바람개비님 것도 우리 바람개비님도 그것도 슈퍼챗. 내 거라고 봐요, 난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저를 좋아하신 분 아닐까요? 뭐예요? 서로 누구 거예요 지금? 내 거. 바람개비님. 예. 12 걸면 패드립 거 읽어주라고요. 아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팬이신가요? 아, 그래요? 노 변호사님 좋아한다 그러시네요. 뭐라고 올라? 예. 그냥 올라왔어. 평론하겠습니다. 제 팬도 아닌데 제가 지금, 뭐예요, 지금? 평론을 끊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은 약간 젠틀해 보이고 이미지는 조금 깔끔해 보이는 면은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은 이태원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박희영 구청장을 꽂았다라고 보여지는 분이고 또 용산이 지역구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디다 대고 이제 와서 비상대책위원장 하겠다고 전 덤비는지 정말 꼴값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치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영치지 출동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 분 감사합니다. 정재범님. 예. 그 밑에 영친이. 바람개비님도 있잖아요. 바람개비님. 노영이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봤죠? 예, 이런 사람이에요. 저희 내가. 보수의 종말 뭐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우리 사촌들 우리 고모 이모 네, 고마워요. 삼촌 여러분 고마워요. 수정님 감사합니다. 지공막둥이님 중요하네. 수정님 감사합니다. 지공막둥이님. 수정님. 노영희 변호사님 이 시대 최고의 저는 현인이래잖아. 네, 최진봉 여기 교수님 저도 있습니다. 예, 신인규 신인규 없어, 아무도. 보수의 아무도 안 종말 써. 은정사랑님. 정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신인규 변호사 아무도 안 와요. 굉장히 쓸쓸하네요 오늘. 오드리 가장 제님. 외로운 크리스마스. 오드리 제님. 네 역시. 두 분과 같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밀리네요. 저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많은 안 사랑 우- 받고 안우경님, 있습니다. 안우경님. 저는 윤석열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유빛깔 노영희. 이제 그만. 예 됐어요. 분이 예. 강력하셔가지고. 이제 공부합시다. 예 공부. 하여튼 권영세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불만이에요. 불만이고 이태원 예. 참사 때 사실은 책임을 졌었어야 돼요. 그때 그 용산구청장 그 사람이 꽂아줘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정말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정신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아니 근데요 있었어요. 조금 더 나아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예, 또 뭐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또 속이기 위해서 또 이미지 조작을 맞아요. 시작한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권영세를 내보내서 약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만 나는데 열어보면 내막은 검사다. 맞아요. 다 똑같다. 똑같아요. 다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다. 예. 신인규 출동했습니다. 아이고 신인규 팬들이 막 뒤늦게 네. 지금 발동 걸렸습니다. 우리 김근식님께서는 신인기 예 신인규 예. 아 우리 연준님 감사합니다. 와. 저도 신인기 팬입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도교사님. 네. 아이고 참.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창피합니다. 예. 자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계속 그 뭐죠 출석 요구서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내라는 것도 안 내고 계속 버티잖아요. 버티기죠 지금. 오, 네. 왜? 뭘 또? 누구 또?
아 근데 오늘 슈퍼챗이 막 빵빵 터지 릴레이네요 거의 오늘. 경쟁적이네. 처음처럼님, 처음처럼님. 처음처럼님. 예, 노영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최고 역시. 아니 왜 제 건 빼고 읽으세요? H 우리 CH님도 신인규 든든합니다.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만하라고요. 아니 읽어야지 이거는. 슈퍼챗은 가야 됩니다. 그럼요. 슈퍼챗은. 읽어드려야 돼요. 성의가 또 이렇게 네. 계시니까. 자, 이 수사